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거리두기 4단계 수준 검토,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부활하나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예, 사적 모임 축소는 물론이고요. 영업시간 제한에 이 집합금지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수도권의 모임 허용 인원이 한 10명 정도인데 이걸 이제는 4명에서 6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또 미접종자의 식당이나 카페 허용 인원도 4명에서 2명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이제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과거 거리두기 4단계 당시처럼 뭐 자정이나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거기에 현재 유흥시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이 적용되는 이 백신 방역 패스를 뭐 식당이나 카페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주는 그 인센티브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과거 이 4단계 때보다는 좀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 어렵게 시작한 그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위기를 맞이를 한 건데 거리두기를 다시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또 반발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이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이 당초 방침이었습니다. 뭐 경제적인 피해도 그렇고 뭐 국민들의 불편도 염려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거리두기 부활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건데요. 그런데 이 최근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 이 5천 명대를 기록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또 중증 환자도 많다 보니까 아예 병상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또 여기에 또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에 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단기적 일상 회복, 즉 이 위드 코로나에서 한발 후퇴해서 다시 방역 강화 태세로 전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방역 체계와 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를 이제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뭐 실감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방역 강화를 계속 늦춘다면 나중에 이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결과가 될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정부가 뭐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 뭐 그런데 뭐 일단 워낙 뭐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여론이 좋지 않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뭐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가 아닌 현재 조치를 좀 미세하게 조정하는 정도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손실 보상안이 만약에 빠진다 이번에 그때는 정말 더 큰 여론의 반발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연말 대목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내년 3월이 대선이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좀 성의 표시를 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는 그 방역 강화와 별개로 이번 한 달 동안 그 3차 접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부스터샷이 아닌 이 3차 접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백신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좀 반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백신이 2번 맞아 끝이 아닌 뭐 3차, 4차, N차 접종까지 결국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뭐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12월 한 달을 뭐 60세 이상 대상자들의 접종을 이달 내, 그러니까 아예 이제 완료할 방침이고요. 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그래도 믿을 건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3차 접종에 좀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전 국민 3차 접종 아주 본격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중대본에서 그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 11시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정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불국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자, 불교계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불교계가 캐롤 활성화 캠페인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이 사건의 발달을 보면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천주교와 기독교 종교계와 또 지상파 3사 방송사 그리고 음악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캐럴 활성화 캠페인, 정확히 이름은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이런 캠페인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29일 배포하면서 이게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캐럴이 보급되는 건데요. 그러자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 그러니까 종단협 측에서는 이 특정 종교의 캠페인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면서 해당 캠페인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 문체부에서는 이 캠페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이제 일단 삭제를 했고요. 또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 캠페인은 뭐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 천주교 이 염수정 추기경이 이 캐롤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좀 위로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캠페인이 시작된 거고, 이건 정부 주도가 아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가 방송사와 음악 서비스 사업자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부 예산만 지원하는 형식이다라고 일단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이 캐럴도 뭐 천주교, 기독교 뭐 이쪽에 이제는 이 그 종교 음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교가 없는 나라고 뭐 우리 모든 종교를 이제 평등하게 보호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종단협 측에서는 이 특정 종교 성교 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이 기독교나 천주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하는 거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특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 주장처럼 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이 달래줄 목적이라면 우리나라 종교계가 뭐 화합을 통해 행사를 하거나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굳이 캐럴 캠페인에 이 세금을 지원하는 것 좀 부당하지 않냐라는 입장이죠. 예. 뭐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일단 이런 류의 사건은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이미 12월이 돼서 뭐 예산 집행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마 법원도 최대한 빨리 기회를 잡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불교계의 주장이 이번에는 좀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일단 크리스마스와 캐럴에 대해서는 뭐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정 종교 기념일이나 뭐 종교 성교 음악으로 잘 보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축제처럼 받아들이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뭐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뭐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불고 선물 주고 캐럴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를 생각하면은 발렌타인데이도 원래 이 그리스도교의 성인 발렌티누스를 기리는 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가 대단히 강한데 사람들이 그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친구나 연인들에게 초콜릿을 주며 그냥 하루를 기념하는 그렇게 축제처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나 캐롤도 너무 대중화돼서 이 종교와 관련이 있지만 종교 행사다라고 딱 보기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되는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인데요. 우리 뭐 국가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은 매우 적은 편이고요. 지금도 그리고 또 12월이니까 뭐 천주교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가 또 마침 다가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정교 분리나 뭐 평등권을 해칠 정도로 과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뭐 정부도 어느 정도 자율적 판단에 하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이번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가 굳이 캐롤 캠페인을 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홍보한 건 뭐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내년 뭐 석가탄신일이나 뭐 다른 종교의 기념일은 또 이와 같이 또 지원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또 이게 또 이렇게 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인이거든요. 예. 근데 평소에 반야신경을 자주 들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불교도 우리 사회에서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렇게 불교 뭐 경전까지는 아니라도 불교 스님들의 좋은 말씀 있으면은 저도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정부에서 좀 예산을 지원을 해줬다면 차후에는 뭐 반야심경 활성화 캠페인이라든지 뭐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 반야심경이 그렇죠. 어떤 그런 것도 좀 정부에서 좀 불교계에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하튼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